한국의 산림 소유 제도와 정책의 역사 Take One. Take One. 출판사는 1조각이고요.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좀 잘 만들어진 책 같아요. 하드커버인데요. 굉장히 좀 책이 1조각이라고 이 뼈대 있는 출판사에서 만들어서 저자는 이우연 선생님이 쓰셨고 전공은 그냥 경제학을 하신 분이에요. 2010년도에 나온 책인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판된 책입니다. 그 지금의 어떤 정치적 분위기에서는 도저히 아마도 우수 학술 도서로 선정되지도 않고 지원되지도 않았을 텐데, 하여튼 당시에는 이렇게 좀 실험적으로 이렇게 이게 선정이 되고 우수 학술 도서로 선정이 돼서 지원도 되고 선정도 되었고요. 접근하기에는 도전적인 주제고 이것이 왜냐하면 그 일제 시대의 이 산림의 소유 제도에 관한 것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충격적인 서적이다. 이 서적이. 일제 시대의 산림 정책이 단순히 뭐 수탈적인 산림이었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그런 어떤 아니란 주장들의 어떤 편견을 깨는 그런 중요한 연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산림 정책에 관련된 어떤 말하자면 메인스트림의 주장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이런 충격적인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책이고, 지난 60년간 지금 산림의 면적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후퇴해왔다. 사실은 박정희 정부 이후에 전두환 정부 이후의 산림의 어떤 정책은 지금 산으로 가고 있다. 이 정책 자체가. 이 산이라는 게 거의 그 신비하다고까지 할 정도로의 중요성이 있어요. 그 한 나라의 산림이 파괴되면요, 그 나라의 정신이 파괴되고 그 나라의 어떤 그 생명력이 파괴된다. 사실은 조선이 망한 이유도 그 산림이 완전히 붕괴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 민둥산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지금 북한도 사실은 그 민둥산 상태거든요. 북한이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좌파적인 세계관, 좌파적인 관점에서의 산은 사실은 불필요하거든요. 왜냐? 산을 그냥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작물을 심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산을 밀어버리고 작물을 심으면 작물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볼 땐 좋은 결과가 아니거든요. 마치 그 왜 참새가 곡식들 쪼아 먹는데 그냥 놔두냐, 참새를 다 잡아라 그랬더니 참새를 다 잡고 참새가 없어지니까 병충해들이 많이 늘어나서 농사의 수확량이 떨어지고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 그 좌익적인 세계는 이 세상을 이렇게 물질적인 관점에서 보고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보거든요.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을 착취해요. 근데 산은 그런 경제성도 중요한데 경제성 여부를 넘어서 좀 보존이 되어야 된다. 사실은 한 나라의 어떤 그 국민들의 어떤 정신 건강이나 영혼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GPS 같은 거, 이렇게 구글 얼스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보면요, 경기도 일대의 산들은 거의 지금 난개발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다. 원자력 없앤다고 하면서 이 태양광 만들어 갖고 뭐 이 그냥 나무 다 깎아내고 산에 나무 깎아내서 태양광 패널 만들면요, 그게 태양광이 멀쩡하게 전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산을 깎아낸 그 면적이 다 산이 없기 때문에 그 산사태로 다 무너지거든요. 무너져가지고 뭐 나중에 그걸 뭐 주차장으로 쓴다 그러고 뭐 잡종지로 용도 변경해서 또 따로 쓰고 그 뭐 잘라 분할해서 팔고, 이 산림의 난개발이 진짜 심각하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강우량이 7, 8월에 몰려 있어가지고 산에 나무를 완전히 그냥 민둥산을 만들어 버리고 거기다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그걸로 없어진 게 무슨 뭐 서울시 몇 개가 되고 뭐 말도 안 돼요 지금. 3기 신도시 창릉에 한다고 하는 것도 그 그린벨트 다 엎어서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3기 창릉 신도시 개발하는 것도 제살 깎아먹기예요. 그것도 서울 인근에 군부대 그린벨트 다 없애가지고 서울에 아파트 공급할 생각은 안 하고 서울에 붙어있는 그린벨트 파괴해갖고 지금 공급을 한다는 거, 미친 짓을 벌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뭐 공동묘지가 산에 너무 많네, 이런 뭐 화장을 해야 되네, 공동묘지가 없어져야 되네, 이런 소리들을 하는데, 그나마 능 주변이나 공동묘지 주변이나 산림이 그 보안림으로 혹은 산림이 이렇게 유지가 되지, 군부대랑 이 공동묘지랑 능이 없으면요,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이 충청도도 다 초토화됐을 겁니다. 뭐 무슨 동탄 이런데 이 아파트들 짓는 거 보세요. 끔찍합니다. 이 그린벨트 자체가 사라졌어요. 나라가 망할 때 산림이 망합니다. 나무가 없어져요. 지금 북한이 그런 상태인데, 조선도 그랬거든요. 그 저쪽에 백두산 쪽에 그 함경도 저쪽에 이 원시림을 제외한 나머지 산들은 거의 그냥 민둥산이 된 게 그게 조선 후기였고,
일제 시대 때 무슨 뭐 산림 자원을 착취한 이런 개소리들을 하는데 사실은 착취를 할 자원 자체가 조선 시대에 없었어요. 산을 관리하고 국유화하고 이거를 정책적으로 조림을 하고 이 산림 정책 자체가 존재하기 시작했던 게 일제 시대거든요. 일제 시대를 거쳐서 박정희 정부를 거쳐서 늘어났던 산림들, 거의 기적과 같이 복구됐던 우리나라의 산림이 지금 현재 산림의 면적 자체도 줄었고, 지난 60년간 산림 면적이 그 지리산 국립공원 9개가 사라질 정도라고 하거든요. 이제 산림청 올해 이 업무 추진 계획이거든요. 보면요, 이 가관이에요. 이 가관 상태가 뭐 이디오피아 산림보건과 연계하여 커피를 활용한 지역사회 소득개발 사업, 미얀마의 커뮤니티 포리스트 활성화 사업. 아니, 미얀마와 중앙아시아의 산림 경관 보건 추진을 왜 한국 산림청이 합니까? 대통령이 쇼하는 걸 좋아하니까 산림청도 쇼를 해요. 올해 이 20년도 주요 업무계획 추진 보면요, 뭐 아시아 산림 협력 기구를 통한 신남방 신북방 정책 가속화, 중앙아시아 경관 보건을 우리나라 산림청에서 추진합니까? 이따위 짓들을 하고 있어요. 국민 세금 갖다가. 무슨 콩고 분지 열대우림 보조를 위한 재정 지원에 5억 원을 쓰게 돼 있어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일들을 지금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2010년도에서 2019년도 산불이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산불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는데 그건 무슨 지구 온난화를 탓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 개소리인 게, 지구가 따뜻해져서 산불이 많이 일어납니까? 전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 산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 무주공산의 개념이 국민들의 인식을 그걸 바꿔야 되거든요. 무주공산이다. 그러니까 산은 맘대로 가서 뭔가를 채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인식을 바꾸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그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받는 거, 이게 사실 뭐 100원, 500원 뭐 500원, 1000원 뭐 얼마 안 돼요. 입장료가 사실은 옛날에 있었을 때, 입장료가 존재했을 때. 근데 티켓을 끊고 들어가는 것이 주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 느낌이 다르거든요. 만약에 그 국립공원을 돈을 내고 들어가면 그것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 돈이 정기적인 부담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을 내고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하죠. 사람들로 하여금. 근데 포퓰리즘 정체가 그걸 없앴어요. 국립공원 입장료를 없애고 나서 사실 세금으로 또 걷어들이면 그게 그거거든요. 근데 이 국립공원의 입장료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한국인은요, 이 무주공산의 개념이 너무너무 심해서 막 산도 막 가서 막 그냥 아무거나 채취할 뿐만 아니라, 무슨 뭐 가끔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은 뭐 산주와 협의했음 그런데 그거 딱 개소리예요. 사실 협의하긴 뭘 협의를 해요. 산주가 누군지 어떻게 알고 협의를 해요. 뭐 그냥 막 가서 채취하고, 그 신도시 개발하고 이럴 때 보면 이제 LH에서 이렇게 토지 땅 사놓거든요. 그 아무나 막 들어가서 막 그냥 농사 짓고 막 그래요. 농사 절대 지면 안 됩니다. 뭐 여기는 절대 뭐 들어오지 마세요. 이거 소용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냥 막 들어가서 막 져요. 그냥 아무데나. 산을 갖다 무주공사나 하면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다. 오늘 뭐 안동에서 지금 40여 시간 해갖고 뭐 몇백 헥타르가 탔다, 무슨 축구장 1000개가 불탔다 그러는데, 뭐 오늘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수년간 이 불일이 엄청나게 나고 있어요. 지금 작년에도 강원도에 뭐 한전이 뭘 어떻게 했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난리를 치고 그랬었는데, 산불의 원인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산에 들어가서 그 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산불을 냅니다. 기본적으로 2010년도인가요? 뭐 산 그 지키는 사람한테 뭐 그 위치 추적 장치 했더니 뭐 그게 인권 침해다 뭐다 개소리를 하는데, 경기도에도 보면 산림감시원들 그 흰색 트럭 대놓고 쉬고 있는 사람, 낮잠 자는 사람들 많습니다. 2시 3시에도 여기 야산 밑에다 낮잠 자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산림 감시해야지, 산림감시원한테 GPS 채웠다 그게 인권 침해입니까? 산으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 산림 정책은.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그 산림 그 열화상 드론이 된가 있어요. 해외에다가 괜히 쓸데없이 돈 퍼쓸 일에 사실은 이런 열화상 그 드론만 늘려도 이 산불을 굉장히 줄일 수 있거든요. 돈 투자하는 거 보면 엉뚱한 데 투자하고 있다. 뭐 산림 관련 무슨 여론 조성하고 뭐 모니터링 하는데 돈 쓰고, 중앙아시아의 산림 보건, 이러니 작년에 산불이 그렇게 많이 났는데 올해도 지금 불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불타고 있습니다. 한국의 산림들은. 이우연 선생님의 이 책은, 이 훌륭한 책은 그냥 과거의 그 산림 정책에 대한 어떤 책이지만, 하여튼 그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답답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꼴은, 지금 산림 정책 돌아가는 꼴은
지금 총독부보다도 못하다. 일제시대 총독부보다도. 가장 우리나라의 살림이 그 오늘날의 이런 발전하게 되는 기틀을 마련한 그 시기, 일제시대와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의 그 살림 정책을 뒤돌아본다는 책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고, 이런 소수의 목소리들이 사실은 나올 수 없거든요. 이게 그게 한국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그 학계의 어떤 이지매하는 분위기, 조리돌림하는 이 한국의 이런 분위기에 맞서는 굉장히 용감한 이런 저작이고 용감한 시도여서 저희가 이 책을 안 팔리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책방에서 팔게 되었고, 이 이우연 선생님이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뭐 가능하면 제가 인터뷰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 또 다른 책도 있으면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나와 있는 책이 이 책이고, 이 책은 지금의 분위기상은 아마 조만간 절판될 것 같아요. 희귀본으로 남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투자 가치도 있다. 산에 관심이 있거나 그런 어떤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 꼭 한 권 구입해서 보시고, 약간 조금 이렇게 조금 학문적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저자가 이우연 선생님이 좀 더 일반 대중들이 더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책을 한 번 더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또한 용감한 책이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우리 오늘날의 이 살림의 정체를 반성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서적이기 때문에 제가 팔게 되었고 오늘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좋은 독서 되시기 바랍니다.